아주 환하게 밝은 실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 액정에 이런 사진이 나온 걸 보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마술사 쳐다보듯이 아주 신기해하죠. 그런데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미지버거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번에 올렸던 이 영상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공감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전문가들이 빛을 가지고 노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진은 빛을 재료로 하는 매체다 보니까 사진가들은 빛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빛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사진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훨씬 다양해지겠죠. 우리가 야외에서 자연광만 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광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야외에서만 사진을 찍지도 않죠. 어쩌면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사진을 찍다 보면 언젠가는 내 손에 이런 조명이 들려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거창한 스튜디오급 조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나 스피드라이트라고 하는 외장 스트로보 있죠. 이런 거 하나쯤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대부분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인생에 이런 인공광원을 쓰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한 그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게 무조건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쉽게 손이 안 가는 게 이런 플래시나 스피드라이트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요즘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명들도 처음에는 그냥 자동 모드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되니까 이런 조명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조명을 쓰는 능력을 갖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쓰는 능력이라고 하니까 조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능들부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카메라도 그렇지만 장비를 공부한다고 해서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에요. 조명을 쓴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조명을 이용해서 빛을 설계하고 이걸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장비가 아니라 빛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빛을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빛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현장에서 그냥 셔터만 누르잖아요. 그런데 빛을 알면 알수록 현장을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원리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빛 자체에 대한 원리이기 때문에 스피드라이트가 없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빛의 주도권을 가지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환하게 밝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따로 배경지 같은 걸 쓰지 않는데도 배경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묻혀 있죠. 보통 사진은 있는 그대로 찍힌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사진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빛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빛의 역제곱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전문가들이 빛을 가지고 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빛의 역제곱 법칙이 뭔지 사전적인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의 밝기는 광원과 피사체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게 뭔 삽질하는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걸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법칙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빛은 아무리 밝아도 생각보다 급격하게 어두워진다는 걸 이해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어디서부터 어두워지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촬영할 때 이걸 공식처럼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피사체 주변의 밝기를 고려할 때 사용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피사체의 뒤쪽 공간을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걸 자기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대충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냥 딱 정해드릴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주변 반사광 같은 걸 고려하면 아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이론까지 다 듣고 나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냥 이론부터 바로 설명을 하면 다들 머리 아파하실 테니까 이론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빛과 피사체 그리고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피사체가 있고요. 그 앞에 조명으로 광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광원 앞에 피사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광원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피사체 뒤쪽에 있는 배경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칸마다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1.4,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요. 이게 뭐냐면 피사체 뒤로 가면서 광원의 밝기가 얼만큼 어두워지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광원과 피사체가 떨어진 거리에 몇 배만큼 뒤로 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2는 2배, 3은 3배, 4는 4배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칸마다 흰색, 회색, 검정색이 칠해져 있죠. 이건 그 위치마다 거기가 얼마나 밝은지 그 밝기를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확인했을 때 어디부터 암흑처럼 어두워지는지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피사체 뒤로 3배 떨어진 위치부터입니다. 여기 3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거의 검정에 가깝죠. 그러니까 광원을 기준으로 광원이랑 피사체가 떨어진 거리에 3배가 되는 지점부터는 빛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광원이랑 피사체가 1m 떨어져 있다고 하면 광원에서 3m 떨어진 지점부터는 거의 암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밝은 회색으로 표시된 지점 보이시죠? 1.4배 떨어진 자리라고 표시된 여기요. 여기에서는 노출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원이랑 피사체가 1m 떨어졌다고 하면 피사체에서 40cm만 뒤로 가도 노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배 멀어진 곳에서는 노출이 무려 2스탑이나 줄어듭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빛은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우리는 배경을 암흑 속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원을 기준으로 광원과 피사체가 떨어진 거리에 3배 정도만 공간을 확보하면 배경은 암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피사체를 기준으로 하면 2배 이상만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공식처럼 외워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을 협소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광원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력이 쌓이면 이걸 조명 하나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명을 쓰면서 필요한 곳마다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쩌면 벌써부터 몇 가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환한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역제곱 법칙으로 조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떻게 배경이 어둠이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빛이 그렇게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왜 우리는 평소에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궁금증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역제곱 법칙의 핵심은요, 빛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만큼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아직 얼떨떨 하시더라도 일단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빛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만큼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밝기가 어두워지는 대신에 빛이 비춰지는 면적이 제곱만큼 늘어나는데요. 이건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커지지만 빛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질 못해요. 자, 어쨌든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단 2가지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시작할게요. 하나는 빛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만큼 어두워진다는 거고요. 2번째는 거리의 제곱으로 어두워지니까 이건 아주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거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이거 2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조명이 있고 앞에 모델이 있네요. 아까 보신 그림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에서 모델까지의 거리가 기준거리입니다. 맨 위에 거리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조명의 위치가 0이고요. 모델의 위치가 1이죠. 이게 기준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거리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배수로 늘어납니다. 이걸 그냥 편하게 1m, 2m, 3m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이해하는 데는 편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로 그어진 노란색 선들이 각각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칸마다 칠해진 흰색, 회색, 검정색 이 그라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밝기 차이를 표시한 겁니다. 거리가 2배를 넘어가면서부터 어떤가요? 굉장히 어두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그림은 똑같은 건데 빛의 밝기를 분수로 표기한 겁니다. 빛은 거리의 제곱만큼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거리가 2배가 되면 그 제곱인 4만큼 어두워져서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요. 거리가 3배로 멀어지면 밝기는 9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25%죠. 9분의 1은 대략 11%쯤 되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겨우 2배 멀어졌는데 밝기는 무려 75%나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이 그림에서 광량이랑 손실 이 부분을 보시면 기준거리의 2배 위치는 광량이 4분의 1로 줄어서 밝기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밝기를 나타내는 그라데이션을 보시면 엄청 어두운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흰색이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보일 만큼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노출로 따지면 2스탑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명에서 1m 거리에 있는 모델한테 적정 노출을 맞추면
2m 뒤에 있는 하얀색 배경지는 하얀색이 아니라 저렇게 아주 어두운 회색으로 찍힌다는 말이에요. 만약 3m 거리의 배경지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9%의 광량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3스톱이 넘는 노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반서광이 없다면 이제 흰색 배경지는 거의 검정색으로 찍히게 되죠. 빛은 이렇게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의 밝기랑 2m 떨어진 곳의 밝기를 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놀랍다고 한 게 이제는 좀 실감이 나지 않으세요? 이게 조금만 멀어져도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피사체 뒤로 약간의 공간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환하게 밝은 실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 액정에 이런 사진이 나온 걸 보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마술사 쳐다보듯이 아주 신기해하죠. 그런데 역제곱의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영상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공식 있죠? 일단 그걸 그냥 외우세요. 광원에서 피사체까지 거리의 2배 이상 피사체의 뒷공간을 만들면 검정색 배경지 이런 거 없어도 배경을 어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이 사진에서 실내가 아주 환하게 밝았다면 스피드라이트 조명 말고도 실내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주변이 이렇게 어둠으로 찍히는 걸까요? 이상하죠? 이건 스트로보 조명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로보 조명은 스피드라이트처럼 이렇게 작은 조명이라고 해도요. 실내에 있는 일반 전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량이 셉니다. 어느 정도냐면 야외에서 햇빛이랑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광량이 세요. 맑은 날 한낮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노출이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ISO 감도를 100에 뒀을 때 f11에 125분의 1초 정도가 적정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는 이런 노출로 사진을 찍으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찍혀요. 그냥 까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히는 상태에서도 스피드라이트로 조명을 치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만큼 스트로보 빛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라이트 같은 조명의 광량을 조금만 높여서 사용을 하면 실내등이 다 켜 있어도 이걸 몽땅 끄고 암흑 속에서 찍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스트로보 같은 섬광 조명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조명이 안 찍힐 만큼 카메라의 노출을 세팅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광량을 스피드라이트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사체 주변의 밝기는 역제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조절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이렇게 금방 어두워지는데 왜 우리는 평소에 이런 밝기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걸까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빛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구 정도 크기에서는 광량 차이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화성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도요. 노출이 거의 한 스탑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밝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대부분 충분히 크거나
아니면 충분히 많은 조명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밝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하나만 켜놓거나 책상에 있는 스탠드 조명 같은 걸 하나만 켜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때는 광원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주변이 금방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보다는 늘 밝은 장소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급격하게 어두워진다는 걸 실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역제곱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빛의 밝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다시 사진에 활용해서 피사체 주변의 밝기를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사진 전체의 분위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셔터만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배경보다 피사체에 영향을 주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사진에 적용해서 찍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사진에 적용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모쪼록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